XSFM입니다. PODERA 파종부터 수확까지 오직 산에서만. 무농약, 무비료, 자연산삼 그대로. 집에서 편안하게 쉼봤다. 산양산삼, 산엔삼. 김대은 씨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사연 보내는 김대은입니다. 지난 겨울에 겪은 일을 들려드릴까 합니다. 좋아요. 추운 겨울이 끝나가던 2023년 12월 말. 아, 반란이 없던 때군요. 네. 그 해는 유난히도 추웠습니다. 아, 맞아요. 이때 한강이 좀 얼었죠. 재작년 많이 추웠죠. 한강 네. 거의 완전히 다 얼어버린 적도 있었고. 네. 기억에 따르면 영하 20도까지 내려갔던 것 같네요. 저는 당시 한국에서 부모님과 한 2주 정도 시간을 보내며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네. 미국에 계시죠, 김대은 네. 씨는. 그리고 그 후에는 하와이에서 아내와 새해 맞이 겸 휴가를 보낼 예정이었죠. 근데요. 아내가 없이 2주 동안 한국에서 혼자 있는 동안 저는 괄호 너무 슬프지만 괄호 굳이 이런 말을 남편이 한다. 그러면 예. 이제 내 말을 믿지 마라 이런 네. 소리입니다. 네. 네. 이 얘기는 이제 얼굴은 웃으면서 하죠 보통. 너무 그러니까. 슬퍼. 그러니까 괘씸하게 굳이 이런 말을 쓴다고? 네. 네. 가끔 보드게임방을 찾아 외로움을 달래곤 했습니다. 혼자 있는데 보드게임방 가면 뭐합니까? 이게 이제 UPD 같은 아이가 이해 못하는 거죠. 아이? 예. 아, 저 이제 그거 네. 아는데. 나도 이제 알아. 아이하고 이만 알아. 내성적인 사람이란 예, 예, 뜻이죠. 예, 예, 예. 예, 예. 여길 가면 원하는 그렇게 게임을 말해. 모여서 할 수 있잖아요. 아, 내성적인 놈들끼리? 네. 그 랜덤으로 왜 기원에 네. 오픈 기원 보면 그쵸. 회원 아닌데 그냥 와가지고 내기 바둑 두는 것처럼. 네, 네, 네. 그러니까 배틀넷이랑 똑같아요. 3대3 초보 헌터만. 그럼 이제 우노 같은 걸 들고 와가지고 한 판 두시겠습니까? 네. 근데 우노는 아닐 것 같습니다. 네. 딱 치고. 알았어요. 조금 더 딥한 것들. 알았어. 그날도 금요일 네. 저녁이라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정모에 참석했고, 거봐요. 이렇게 모임이 있다니까요. 아, 그렇구나. 내성적인 사람들끼리. 여러 게임을 즐기다 막차 시간을 맞춰서 나가려고 했죠. 하지만 마지막 게임에서 제가 이기고 있었던 터라 끝까지 마무리하려다 그만 지하철 막차를 눈앞에서 놓쳐버렸습니다. 아, 되게 재밌나 보네. 지하철 막차 놓칠 만큼. 이기는 게임을 포기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도 맨날 게임하던 시절에 배틀넷에서 살던 시절에는 그랬죠. 네, 그 네. 예전에 기억 안 나요? 그 짤 중에 PC방에 불이 났는데 음. 계속 게임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인터뷰를 따더니 승급전 중이었다. 저는 그걸 2023년 6월에 그 외신을 통해서 발견을 했죠. 네. 라스베가스에 홍수가 났는데 사람들이 안 나가가지고 네. 그 CCTV 다 있어요. 예. 물이 여기까지 찼는데 계속 땡기고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네. 개인의 어떤 이기는 게임이야 뿐만 아니라 같이 하는 사람들의 눈치도 있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나가면 그 게임은 파토가 나지 않습니까? 아, 파토를 낼 수는 없어서. 네, 그 갑자기 이기고 있는데 내가 저 막차 시간이 돼서 이러는 거야. 야, 따고 배짱이냐? 약간 그렇죠. 예, 이런 또 눈총도 있어서 어딜 도망가라고 예. 하며. 그러니까 파티 게임의 매너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해됩니다. 네. 그래서 마무리하려다 그만 지하철 막차를 눈앞에서 놓쳐버렸는데 이전에도 가끔 이런 일이 있었지만 택시 타고 집에 돌아갔기에 별 걱정 없이 택시를 잡으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보드게임 카페가 있던 곳이 홍대였고 시간이 금요일 밤 12시 30분. 택시 잡기 가장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요즘도 그런가 보군요. 이 홍대를 이제 나이 먹고 안 가니까 몰랐는데 네. 젊은 사람들 많은 곳은 밤 12시에서 새벽 2시까지는 택시를 잡는 게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불가능하죠. 예. 제가 이제 사무실이 그 근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주로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니까 이제 한 조금 뭐 일이 늦어지거나 해서 12시 넘어서 자전거를 타고 쓱 지나가다 보면 길 밖으로 나와서 택시를 잡으세요, 막. 그것도 경쟁이 약간 그 강물에서 왜 상류로 점점 걸어 그렇죠, 올라가면서 잡으려고 그렇죠. 하세요. 거슬러 올라가죠, 저 길을. 자식이 내 앞에서 잡아? 막 올라가서 또 잡고 막. 조금 한두 정거장 정도 걸어 나가셔서 잡는 게 편하거든요. 그게 그 토요일 하교 시간에 같은 시간에 1, 2, 3학년 다 튀어나와가지고 버스 잡을 때하고 비슷한 상황이죠. 예, 그렇죠. 1000명이 나오면 300명은 두 정거장 앞까지 갑니다. 그런 거. 예, 그런 느낌이 이제 금요일 밤 홍대의 느낌이죠. 게다가 저는 미국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어서 카카오 택시도 이용할 수 없었죠.
지금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당시엔 불가능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글로벌 카드가 있으면 그때도 할 방법은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카드 문제가 아니라 그 번호 문제 아니에요? 저는 예전에는 해외 번호 입력이 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예전에만 해도 그 중국 여행을 계획하다 포기했을 때 그런 걸 되게 화를 냈었거든요. 예. 그 지역에 꼭 필요한 앱을 깔아 한다는 게 너무 싫다. 네. 예. 근데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 그냥 구글맵 하나로 다 된다는 게 꼭 인류에게 좋은 일만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필요한 앱을 깔아가지고 가는 게 훨씬 낫지. 예. 그냥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예, 제가 웬만하면. 알기로는 우버가 작동을 할 거예요. 저도 되게 우버를 두려워했다가 예. 나중에는 이게 저 멀리 가면 쓰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우버는 그때도 아마 됐을 거예요, 한국에. 네. 우버 택시가 따로 있으니까. 예. 음. 길거리에서 하염없이 손을 흔들며 그렇죠. 네, 택시를 잡으려던 그때. 이거 옛날 드라마에는 클리셰잖아요. 이렇게. 더블! 네. 옛날 드라마엔 그런 장면이 진짜 많았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약간 거품 경제 시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를 상징하는 택시 잡는 구호가 따블 따따블. 저도 10대 때 그런 걸 배웠는데 그런 걸 외쳐본 적도 있고 네. 그때 늘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게 네. 아니 100%씩 뛰고 200%씩 뛰는 건 이상하지 않냐. 저는 지금도 미스테리예요. 25% 35% 이런 식으로 흥정해야지. 그러면 아까 그 상류 하루에서 잡던 사람들이 이제 주식시장처럼 33.7! 라고 해야지. 참. D라고. 근데 실제로 그렇게 따블이면 2배로 주는 거예요? 옛날엔 정말 2배 줬어요. 나는 그렇게 타본 적이 없어. 저 예전에 따따블 불러 간 적이 있었어요. 네. 4,000원 나온 걸 16,000원 내고. 네. 그게 서로 합의가 잘 된 거네요, 그러면? 그냥 그 말을 뱉음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거예요, 바로. 저는 늘 미스테리였습니다. 정말 저는 2배로 돈을 내는 것인가. 나중에 또 흥정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흥정을 거의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한 푼까지 4배로 냈던 기억이 나요. 한 20몇 년 전에. 네. 손 흔들며 택시를 잡으려던 그때 문득 떠오른 두 글자. UT. 우버 택시죠. 네. 이게 우버 택시가 한국에서 마케팅을 조금 웃기게 해갖고 손해를 좀 본 게 있습니다. 그래요? 우티를 뭐라고 써놓냐면 택시에다가 우리들의 택시 우티라고 써놨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저도 이 설명을 듣기 전에 저게 우버야라는 거를 몰랐어요. 그래야만 했던 사정이 있었죠. 네. 우리나라 관계법상. 네네네. 그래서 저게 우버야를 되게 뒤늦게 누군가에게 들어서 알았던 이제 제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해외에서 들어오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우버 앱으로 한국에서 택시 부르는 방법에 대해서 찾아보지 않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미국 번호로도 가능한 앱 우버. 신혼여행 때 아내와 함께 만든 우버 계정이 떠올랐습니다. 사실 아내에게 카카오는 좋지 않다라며 그 알씨에서 들은 이유를 맨스플레인 하던 기억도 함께 떠올랐죠. 정말 방송을 똑바로 해야 되겠어요. 이게 김대현 씨 문제는 아니고 제 문제라고 반성하는 게 맞겠지만 김대현 씨 왜 이래요? 나도 카카오 써요. 막 지난 몇십 년 동안 그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네. 이 회사가 부도덕함으로 우리는 모두 이 회사를 쓰면 안 된다. 불매해야 된다. 그러면서 학처럼 살 수 있는 건 도시 생활이 아닙니다. 그렇죠. 불가능합니다. 예. 네. 다른 압력을 넣을 계기가 있으면 찾는데 아니라고 해서 완전히 그러니까 아니면 완전히 그냥 안 쓰나? 예.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는데. 네. 그게 이제 시사 다루는 사람들이 보통 빠지기 쉬운 함정이에요. 나는 남양유업이었나? 절대 안 마셔. 네. 예. 저도 지키고자 하지만 못 지키는 게 내 탓은 아니에요. 네. 시스템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불매가 나쁘다는 것도 아니고 말 그대로 불매를 할 수 있지만 또 그게 안 되는 상황에 대해서 또 할 수 없을 땐 살아가야죠. 네. 네.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우버를 호출했습니다. 우버를 기다리며 혹시나 빈 택시를 잡을 수 있을까 싶어 계속 손을 흔들고 있었는데 그렇죠. 보통 낚싯대를 들여놓고 그물도 같이 던지죠. 네. 올 때까지 계속 흔들고 있죠. 네. 그때 부모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부모님. 안 들어오고 뭐하냐? 데리러 갈까? 믿는 구석 우버가 있었던 저는 의젓하게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기다리지 말고 주무세요. 한국 어른이 할 수 있는 가장 의젓하지 않은 말입니다. 네.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라니. 나도 이제 어른이라고. 약간 네, 이 말을 하는 순간 김대현 씨 몇 살이죠? 네,
굉장히 이거 역으로 약간 어려 보이려는 말투죠. 거의 이거 부모님한테 만약에 제가 이렇게 말하면 겁나 짜증내는 건데. 라고 말하며 다시 택시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분 탓인지 시간이 갈수록 주변에 택시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예약이라고 불이 켜진 택시들이 주위의 사람들을 태우고 속속 떠나가고 있었죠. 네, 시장 점유율을 보면 한 90%가 카택이겠죠. 요즘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걸 안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박탈감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죠. 네, 택시가 수십 대가 오는데 전부 그 예약불을 켜고 와서 이 가두리를 당하는 게 네. 우리가 이제 개인의 인생에서 1시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네. 카카오가 더럽다고 이걸 피하는 게 능사인가 생각하긴 해야죠. 물론 그때는 이제 저 미국 번호로 인증받는 게 쉽지 않으시니까 그랬겠습니다만. 아마도 더러운 카카오의 정책 때문인지 좋아요. 네. 아니면 우버가 한국에선 잘 안 잡히는 건지 계속 기다려도 차가 오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드디어 1시간 반쯤 우버가 잡혔습니다. 1시간 반을 그냥 길에서 그 추운 날씨 기다리신 거네요. 아이고 2시가 돼가요. 네. 보통 이럴 때는 술집을 그냥 하나 잡아요. 네. 젊었을 땐. 네. 네. 저는 학교 다닐 때 뭐 그때는 택시 탈 돈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첫 차를 기다리는 술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술집이 정말 조명도 껌껌하고 약간 그 사진 암실 같은 조명? 그런 술집들 있죠. 네. 2차 마시는 2차도 아니야. 그거는 그냥 그래? 버스 터미널 같아요. 그러니까 폐합실이에요. 그냥 거기서 첫 차 열릴 때까지 기다리는 건데 문제는 사장님 노래 취향이 딱 두 곡인데 김광석과 심수봉이에요. 근데 새벽 한 4시 이제 다 돼가면 이제 첫 차 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껌껌한 어둠에서 이제 술은 다 취해 있는데 계속 귀에는 백만송이 그러면 정말 정신이 나갑니다. 실제 노래는 그렇지 않습니다. 네, 아니 나는 그렇게 들리는 거야. 노래를 팥죽송처럼 만들어버리는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저 노래가 저렇게 들리지? 라고 하다 보면 이제 누가 깨워요. 저 차가 왔어.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택시 앱 같은 것도 없고 이러던 시절에는 그냥 거기서 버텼던 거죠. 다음 차를. 그런 이유로도 밤새 술 먹는 더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네. 예. 잡혔죠. 그런데 우버가 잡혔습니다. 음. 그런데 그 차는 제 쪽으로 오다가 갑자기 제 오더를 취소해 버렸고. 아, 옛날에 이런 경험 많이 했죠. 네. 앱은 다시 드라이버를 찾는 중입니다를 반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화면에 뜬 메시지. 결제 수단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아, 이거는 진짜 김대은 씨의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게 예. 아주 한국적인 상황이죠. 예. 막판에 가서 또 뭐 인증하라고 난리치는 거. 이거는 좀 근데 우버가 시스템이 이랬나? 뭔가 중간에 풀린 것 같아요. 혹은 한국법에 맞춰가지고 뭔가 답답한 기능을 추가했을 수는 있죠. 예. 이런 비슷한 또 제가 또 쓸쓸했던 경험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저런 게 있어요. 무슨 작가들을 위한 뭐 플랫폼? 뭐야, 그게. 이런데 뭐 가입하라고 메일이 온 거예요. 네. 그래서 뭐야 하고 가입을 하려고 그랬는데 회원 가입을 다 했어요. 그랬더니 작가 인증을 하지 않으면 가입이 될 수가 없대요. 그럼 어떻게 인증해? 아니 그러면 작가 인증을 먼저 하고 회원 가입을 시키면 되는 거 아니야? 가입 다 하고. 아, 그게 더 문제죠. 네, 개인정보 취급방침 다 동의시키고. 그랬더니 작가가 인증이 되지 않아 가입이 안 된대요. 약 올리는 거야? 약간 굉장히 이제 삐진 적이 있습니다. 네. 제가 원래 회사 다닐 때 이런 업무를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뭐요? 그 소위 말하는 절차 설계. 아, 신용정보 회사를 다닌 적이 있어요. 예, 거기서 이제 본인 인증, 뭐 그다음에 실명 확인, 회원 가입 절차 이런 절차 업무를 하는 적이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사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플로우를 쭉 그리면 되는 게 아니라 각 단계별로 오류가 나는 상황들을 상정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 ARS 같은 것도 통화를 하다 보면 꼭 볼로 숫자 5번을 누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전사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5번이 입력됐을 경우를 일일이 또 다 우리가 확인하지 않으면 기상천외한 문제들이 터지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설계가 어려운 건 알겠는데 지금 말씀드린 제 사례 혹은 지금 이제 김대은 씨의 사례 같은 경우는 쓰는 사람 입장에서 되게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긴 하죠. 그 지점이에요. 네. 그 힘든 거 알겠는데 네. 어쩜 이렇게 UI를 생각을 안 하냐. 네. 한국의 개발진들은. 그래서 이건 한 번 만들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터넷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내가 나 혼자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여러 모듈들이 붙거든요. 예를 들어 뭐 이통사를 한번 왔다 가고 결제사를 한번 왔다 그죠. 가고. 근데 문제는 얘들이 전부 각각 업데이트를 계속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고정된 건축물 같은 게 아니라 마치 공중에 떠다니는 그물 같은 거라서 계속 수정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근데 그게 이제 가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중요한 주기를 놓치면 이런 경우가 나오죠. 그게 실력인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팔을 쓸 때 네. 가끔 뭐 몇 달에 한 번 들어가면 로그인을 다시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아, 예, 예. 그때를 제외하면 아무것도 귀찮게 하지 않거든요. 네. 예. 근데 한국 건 한 번 업데이트를 하면 모든 걸 처음부터 다시 하고 작가인지도 인지하고 해야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긴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주로 의사결정권자들이 아직까지도 좀 어르신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산업을 이제 유지보수로 생각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 네. 손이 얼어서 떨리는 와중에도 계속 다시 부르고 하지만 아우.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드라이버를 찾는 중입니다. 에서 결제 수단이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을 6번 반복한 끝에 새벽 3시가 다 되어서 저는 결국 엄마 혹시 저 좀 데리러 와주실 수 있어요? 패배. 앞에 어떤 사망 플래그를 넣으신 거예요. 네. 저도 이제 어른이에요. 네.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른이 아니에요. 뭐야 그게 아니야. 그대 더 이상 맥락에- 망설이지 말아요. 여기서 그대는 엄마. 엄마죠. 아, 그 말 원래 성인식은 엄마가 해줍니다. 이건 성인식이 아니라 유아식이죠. 나는 이제 더 이상 어른이 아니에요. 유아식은 거버 같은 걸 말하는 거고요. 어른이 아니에요. 자, 선언을 했습니다. 전 나는 어른이 아닙니다. 네. 엄마. 그러게 아까 데리러 간다니까. 이럴 때 엄마의 특징이 있습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추우니까 근처 편의점에 들어가 있어. 아, 여기서 이제 머리에 들어와 있는 엄마의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저 새끼는 저 상황에 다른 아무 대처법도 모른다. 네. 심지어 길바닥에 나 앉아 있을 것이 분명하다를 알고 계십니다. 네. 엄마는 내 이럴 줄 알았다는 듯이 20분 정도 걸릴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출동 준비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예, 엄마가 거의 제갈공명급이죠. 네. 통화를 끊고 나서 크록스만 신으면 되는 상황으로 네. 준비가 돼 있으셨던 거예요. 1시간 뒤에 전화가 올 것이다. 어른이에요라는 말을 듣자마자 네. 불길한 왜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나. 아, 장성하고 결혼까지 해서 이제는 돈 걱정 없이 택시도 타고 부모님께 맛있는 것도 사드리는 어른이 되었는데 교훈을 얻지 못했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모바일 앱의 UI를 견디기에는 유아인 거죠. 네, 김태현 그렇네요. 씨는. 네, 유아인이네요. 저도 그거를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 해외에 나갈 때, 예. 필요한 앱들을 깔잖아요. 예. 혹은 거기는 앱이 없고 그냥 모바일 사이트에서 다 해야 된다. 그럼 네. 그 사이트에 다 들어가서 로그인을 다 해놓고, 그 다음에 결제 테스트를 해봐요. 왜냐하면 한국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예. 그때 안 되면 나는 사막에 서 있는다. 음. 라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는데, 반대로 외국에 계시다가 한국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렇게나 힘든 경험을 안 해보셨으니까 더더욱이 예. 예, 우리가 뭐 전문 테스터도 아니고 그건- 구렁텅이에 많이 빠지시는 거죠. 예. 근데 지금 UPD의 자세는 굉장히 좋은 자세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다른 서비스에 왔다 갔다 하는 연동까지 다 테스트해본다. 저는 해외여행 가면 2달 전부터 그런 것만 검색하거든요. 네. 예, 앱으로 문제없이 결제하는 법 이런 거. 예, 그리고 결국은 현장에 가서 현지 망으로 그걸 또 돌려봐야 됩니다. 그죠. 예. 현지 망 때문에 또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최대한 체크해 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지하철 탈 때 스케 보고 죽지 않았어. 네. 나는 이때 나는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거기서도 어른이라고 선언하면 안 됩니다. 선언하는 순간 또 닥쳐옵니다. 그럼 영무원한테 가서 거대한 유아인의 또 궤적이 너는 아직 어른이 되지 않았다. 스미마생 할 준비도 다 돼 있긴 해야 되죠. 네. 편의점에서 몸을 녹이며 따뜻한 커피를 마시던 그때 시킨 대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 유아는 시킨 대로 해야죠. 네. 아내에게서 페이스타임이 걸려왔습니다. 음. 전화를 받자 아내는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
우리 카드 해킹 당했어. 와우. 그래서 내가 결제 다 취소하고 카드도 도난 신고해서 새 카드 오는 중이야. 괄호 열고 나 잘했지. 네. 한 줄 더 있어요. 네. 여보는 아직 어른이 아니거든. 보호자가 많은 유아입니다. 아니 근데 좀 억울하네요. 우리도 막 우버 비난하고 이랬는데 여기까지 와서 저는 이제 모든 면에서 면책 조항이 완벽하게 느껴집니다. 네. 김대현 씨 잘못이 없습니다. 그쵸. 예. 네.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영하 20도의 한국 거리에서 저는 미친 듯이 택시를 잡고 있었고 미국에서 아내는 그 모든 우버 결제를 막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굳이 김대현 씨를 위해 김대현 씨 탓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평상시에 배우자를 교육시켜 놨어야 됩니다. 네. 네. 그 저는 이게 놀라운 게 어쨌든 신용카드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결제를 막지 못해요. 본인의 결제를.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건가?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굉장히 중요한 걸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예스. 이 카드의 명의자는 본인이 아닌 거죠. 그렇죠. 유아가 맞습니다. 뭐로 설명하나 어른은 아닙니다. 김대현 씨 어른은 자신의 카드로 결제합니다. 이게 이제 방송에서 동북아시아 사회가 다 이런지 모르겠는데 한국 사회가 특히나 네. 사람들한테 잘못 말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남편한테 경제권이 없는 건 비상식적이에요. 그렇죠. 예. 남편이 사람이 아니에요? 남편이 일을 안 해요? 일을 안 하면 일을 안 해도 사실은 좀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저는 그게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급히 자초지종을 설명했고 아내는 새 카드를 등록해주겠다고 했지만 이것이 권력의 작용입니다. 그러니까요. 여기서 네. 권력이 한쪽에 치우쳐 있는 게 맞냐고. 네. 새 카드를 왜 아내분이 등록해주는 걸까요? 이미 부모님이 오시는 중이라 보호자가 둘. 굳이 그럴 필요는 없었죠. 이런 거에 안도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네. 결국 어머니는 아버지까지 끼워서 보호자가 셋. 이거는 우리 아까 콘서트 후기랑 똑같은 거예요. 심심하죠. 가는 동안. 김대현 씨는 투바투 보고 왔다. 네. 저는 차에 타자마자 깊은 어색함 속에서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농담삼아 이 얘기를 합니다. 결론 보시죠. 크리스마스를 아내랑 안 보내면 죽을 수도 있다. 땡. 탈락입니다. 네. 네. 아니 사람이 어떻게 반드시 타인과 정확한 시간에 늘 함께 있을 거란 보장이 있습니까? 왜 가족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죠? 가족과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뭐 떨어질 때와 관련된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김대현 씨는 그 준비를 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이걸 다 겪고도. 네. 보호자가 셋인 상황을 그대로 가져가기로 합니다. 네. 약간 그냥 헌법재판관들에게 민주주의의 운명을 맡겨놓기로 한 거예요. 예전 소설 중에 이제 네. 집 나간 아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학생 정도 되는 꼬마 친구가 가출을 해서 이제 뉴욕 메트로 미술관에서 사는 얘기를 다룬 소설인데요. 가출한 유아 이야기예요. 예. 네. 이제 거기 그 분수에 던진 동전 모아서 막 화먹고 이래요. 굉장히 센스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 가출할 때 얘기하는 되게 중요한 멘트가 저는 참 평생 기억에 남는데 뭔데요? 뭔가 행할 때 10분의 시간이 주어지면 나는 최소 3, 4분은 계획하는 데 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아내를 떨어져서 슬픈 목소리로 너와 떨어져서 슬퍼라고 보드게임을 갈 때 적어도 3, 4분은 이 상황을 어떻게 내가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우버를 탈 때 결제를 할 수 있는 카드가 내게 있는가? 네. 네. 그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죽을 수도 있었던 거죠. 근데 내가 연전연승을 막판에 하고 있는데 네. 차 끊길 시간이 됐다는 걸 알고 있다. 그때까지도 내게 카드 결제권이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았다. 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10대, 어른이 아니다. 네. 10대 아이의 가출 계획과 너무 동일한 거예요. 그냥 신났죠. 심지어 앞에 뭐라 했습니까? 게임을 이기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았어요? 이 사태에서. 네. 김대은 씨 애정을 담아. 네. 진짜 솔루션은 네. 예, 독립적인 주체가 되자. 네, 그렇죠. 입니다. 예. 그래야 어른이죠. 그래야 부모님도 얘가 이제 어른이니까 택시는 지가 알아서 타겠지. 아내분도 내 신랑은 어른이니까 네. 우리가 같이 보드게임을 하러 갔다가 이렇게 신났을 때 택시를 잡아주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또 다른 방법은 그냥 5월 5일에 선물을 받으세요. 뭐야 그건. 그냥 난 그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드게임 사줘. 그런 이제 헤게모니란 건 결국 지배와 동의이잖아요. 네. 너의 그렇죠. 지배에 나는 동의한다. 네. 라고 들어가는 것도 저는 좋은 타협이 되지 않을까 싶고. 근데 왜냐면 그 타협을 하면 뭐가 되냐면은 이런 사태 때 따질 수가 있어요. 왜 나한테 얘기도 안 하고 카드 취소했어?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네. 얼마나 좋습니까? 난 너만 믿었는데. 네. 네. 자 이제 김대은 씨의 선택권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네. 독립된다. 네. 종속된다. 굴종이라고 표현해보죠. 굴종의 달콤한 열매를 받아들인다. 그러시든가. 자, 김대은 씨 후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 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주세요.